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시해석을 통한 투자 포인트 종목인데요. 어떤 기업부터요? 네.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 그러니까 현대오토에버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현대오토에버의 어떤 기업 가치가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업 공시를 분석을 해보고 네. 해석을 해보고 거기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 찾아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현대오토에버와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주목하셔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곽 부장이 어떻게 도대체 공시를 통해서 투자 포인트 잡아냈는지에 대해서 볼게요. 잘 귀담아 들으시면 이 종목도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오토에버도 좋죠. 네네. 그래서 지금 지난 12월 11일에 현대오토에버가 회사 합병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오토에버나 현대오토론, 현대 MN소프트를 합병하게 됐죠. 합병하는 거죠. 한 회사로 만드는 거예요. 흡수 합병입니다. 흡수 합병이기 때문에 이 오토론과 이 소프트가 없어지는 거니까 현대오토에버 그대로 존재합니다. 합해지면은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비율이 있겠죠. 뭐 비율은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정정이 되긴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합병된다 보시면 되고요. 기업 가치의 변화는 없습니다. 없고 자 이렇게 2월 25일에 채권자 이 제출 기간이 지나고 3월 26일 날 지나고 자 합병 기일이 4월 1일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 현대오토에버가 지금보다 주가가 계속 급락이 나올까요? 아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주가가 더 위로 튀었으면은 아마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4월 1일자에 채권자들의 이 제출 기간이 잘 지나고 순조롭게 합병이 진행되면 합병 진행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주주들의 반대가 어떤 비율적으로 높게 되면은 합병 무산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잘 넘기고 합병이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가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 가치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는 빠질 때마다 이 매수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자, 누구 때문에? 정의선 회장 때문에. 요거 포인트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고 다음에 마지막에 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좀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어쨌건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공시를 통해서 그러면 이러한 그 합병을 왜 진행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건 바로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지배구조 개편을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리하면서 기업의 가치도 높이고 있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만 현대모비스 주목하셔야 됩니다. 현대위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 종목이 너무 많아. 딱 집어서 한 개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딱 집어서 얘기하면은 이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는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글로비스 제일 많은 거는 그렇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와 상장 시점에 또 지분을 팔아서 한 7% 조금 넘게 갖고 있는 게 현대오토에버예요. 맞습니다. 오토에버도 예.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이외에 뭐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분이 별로 없으셔요. 그러면 앞으로 이 정의선 회장 체제로 가는 데서 지배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과거에 현대오토에버 지분 일부 팔아서 964억 이상인가 좀 현금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요번에 현대오토에버를 3사를 합병을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높이게 되면은 그걸 또 매각을 할 수 있겠죠. 매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매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서도 현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현금이. 그 현금도 확보하고 그리고 또 현대글로비스에 또 지분이 있으니까 활용해서 또 현대 이제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확보하는 작업을 하게 되겠죠. 거기에서 필요한 게 현대오토에버예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의 이 공시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다. 그럼 뭐 앞으로 어찌 되는데? 예. 확정된 건 없습니다. 확정된 건 없는데 현재까지의 시장에서 얘기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 게 현대모비스를 분할을 하는 거예요.
인적 분할. 인적 분할이라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분할 신설 회사를 상장을 시키는 인적 분할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랑 때 맞대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지주회사에 관심이 많으시겠죠. 예, 그래서 그때 현대오토해보나 현대글로비스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시나리오대로 현대모비스가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뭐 상당히 현대 그 모비스가 앞으로 인적 분할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현대 모비스의 주가는 하방일까요? 상방일까요? 상방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면 주가가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그거는 꿀 포인트죠. 꿀 매수 포인트죠. 근데 4월에 이제 합병 일정 관련해서는 뭐 그게 이제 좀 주가가 누르거나 뭐 오르거나 그럴 요인들은 없나요? 있죠. 네. 예, 이제 이 합병 관련해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눌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시장적인 분위기라든가 수급적인 요소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눌러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다 지나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기대감에 의해서 그게 좀 잘 진행될 거란 기대감이 뭐 또 나오게 되면 다 현대 계열사들인데 뭐 합병 안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현대오토에버의 주주들이 이제 반대를 하면 이제 무산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에 대한 기대감, 그럼 기업 가치 올라가겠네 이러면 또 다시 오르게 돼 있어요. 이벤트 드리븐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업의 본질적인 문제만 없으면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 이해는 하겠다. 뭐, 현대모비스가 회사를 분할해서 지주회사가 되고,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오토앱을 활용해서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해하겠다. 그럼 왜 근데 현대차 비싸가지고 내가 좀 팔고 있는데 왜 그걸 또 관심 가지를 하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은 제가 또 정리해 왔어요. 우리 구독자님 이해 편하시도록. 뭐라고 정리했냐면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요. 애플 위에 아까 그 사과 있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애플 사과. 저거 유명한 사과잖아요. 저거 한입 베어 문 게 저게 현대차가 베어 먹은 거라면서요? 이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예, 사과가 똑바로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오늘 시작했으면 있었습니다. 요걸 누가 베어 뭐냐면 요거 애플 로고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베어 먹은 걸로 이제는 해석이 되는 거죠.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부터 할까요? 이 얘기부터 할게요. 왜 제가 현대차를 보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현대모비스 지주사가 있었을 때 지금 오너 일가가 현대차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그죠? 그러면은 현대차의 주가가 10%가 올라가면요. 모 조사 분석자의 스토리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모비스의 홀딩스 지분을 2%를 확보하는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대차 가격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자, 여기서 포인트.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 상으로 굳이 해석을 한다면 현대차 그룹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지주회사의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최대 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대차 가격이 올라야 현대모비스 주식을 많이 확보하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럼 애플은 먹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애플은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차나 테슬라나 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결론적으로 스마트카를 만드는데 기술적인 플랫폼이 이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테슬라와 현대차가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고 욕구를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이쁘게 만들고 디자인을 이쁘게 하고 이렇게 실용성 있게 뭔가 디스플레이를 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약해요. 애플이 강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런 디자인에 대한 강점이 있는데 기술이 좀 부족하단 말이죠. 근데 애플은 또 테슬라를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손을 잡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니즈가 딱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뭐 퀘스천 마크지만은 조심스럽게 기사 풀로 살펴보면은 현대차와 애플이
붙어서 애플카가 나오게 되면은 테슬라를 앞지르지 않을까? 퀘스천 마크 이래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 되긴 쉽지 않다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기사 플로우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결론적으로 현대차는 애플을 통해서 성장성을 확보시켜주고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론적으로 지배 구조에서 지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성장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시 해석을 통해서 연결해서 해석해 보았을 때 결론은 뭐냐면은 자 차트 분석보다는 자 현대오토웨버 주목하셔야 되고요. 현대차 뭐 오늘도 8.7%는 올랐네요. 이런 것들은 좀 모아가셔야 돼요. 그 조사 분석자의 목표가 이런 부분에 거의 다 달았어요. 사실 현대모비스가. 하지만은 현대차라며요. 죄송합니다. 네, 현대차가 네. 예. 하지만 이거는 이제 기업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어떤 그러한 기업 이슈 이벤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은 목표가 상위 수준이 계속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를 주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네, 오늘 빠졌습니다. 1.95. 그래서 오늘 뭐 무려 14%나 14% 넘게 올라졌는데 요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오늘 떠실 필요 없습니다. 빠져주면은 조금 더 사시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모비스 요런 것도 좀 더 사셔야 되고요. 기타 뭐 말씀드렸던 현대글로비스도 조금 느리지만은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로서 또 현대글로비스가 또 그 현대차 그룹 내에 또 기업들의 지분을 좀 갖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 이 정의선 회장의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묶어서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성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하고 그 애플하고의 상황은요. 예, 저희도 뭐 올해 취재하고 이 바닥에서 있었던 상황 보면 간단하지 않다니까요. 꽤 그 추진이 뭔가 네. 될 것 같고요. 한입 베어문 걸로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예,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장님이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나온 것처럼 그래서 현대차가 아이오닉이라고 플랫폼 전기차를 네. 지은 거다. 그렇습니다. 라고 뭐가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설명을 이제 하셨는데 그만큼 어쨌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현대차는 사실은 그런 성장성을 보면 제일 잘 나가는 거는 1차적으로 현대차입니다. 그죠? 현대차, 그다음에 네. 모비스, 위아, 만도 이렇게 있는 거고 정의선 회장의 입장에서 지배 구조를 가져가려면 정의선 회장 쪽 지분을 사야죠. 그죠? 그게 글로비스하고 오늘 말씀하신 현대오토웨버예요. 네. 오토웨버는 조금 더 글로비스보다는 가볍다. 합병하고 기업 가치가 높아지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오토웨버. 예. 봤고요.